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살림 근육학 그 7번째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대흉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흉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하나씩 한번 설명드릴게요. 팩토랄리스 메이저, 가슴에 있는 근육이죠. 가슴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대흉근이 호흡근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숨 쉬는 근육, 호흡근으로 설명하지만 좀 살려주는 근육학 개념, 살림 근육학 개념으로는 제가 좀 다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임상에서 30년 정도 이 일을 했고요. 30년 넘었네요, 이제. 이제 3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31년 정도 이 일을 했고요. 또 전국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근육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좀 관점을 다르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나 댓글들로 와서 여러 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나누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실기를 보여줘가지고 3분에서 5분 안에 보여주는 그 실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의 교육이 있고 나서 영상이 찍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보시고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오프라인 수업에 제가 오시라고 할 때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상가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을 해부 생리학을 공부하고 해부학을 가서 보고 카데바가 20구가 넘겠도록 계속 현업에서 같이 보게 됐고 또 계속 이 일을 하면서 하루에 30명에서 50명씩 거의 25년을 수기요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점을 다르게 한다는 거는 저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주 신교수 관점에서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항상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은 두고 수기하는 사람마다 저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맞으면 안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팩토랄리스 메이저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이다. 우리가 반대의 힘이 있다, 기량의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외부의 힘과 내부의 힘이 균형을 잡을 때 그 목적에 의한 것을 진행하죠. 목이 똑바로 서 있으면 뒤에서 잡아주는 힘과 앞에서 잡아주는 힘의 균형이 올 때 그걸 잡아주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척추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목이라는 것은 상경추라는 부분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만 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에 영향을 주고 또 미주신경의 뿌리인 그 뇌관이 또 위에 있고 또 여기에 장흉신경의 뿌리와 목의 중심이 연결되기 때문에 목에서 중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횡격막의 기능과 정맥순환 또는 650개 근육이 동시에 움직이는 호흡계와 순환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척추체의 문제는 반드시 경추를 풀고 목을 풀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라 라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을 풀기 위한 반대의 전제 조건은 목의 기량적인 요소라는 앞에 있는 대흉근의 흉골병 안에, 흉골차 안에 있는 단중, 전중, 심포에 모인 전중에서 세치 위, 이거는 시술자의 손이 아니라 고객의 손, 누워있는 또 때로는 환자라고 표현하는 그 고객의 손에다가 단중에서 세치 위의 포인트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가 걸려있으면 목의 움직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풀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대흉근을 보게 되면 일단은 세 개로 나누어진다.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흉근은 하나의 근육처럼 보이지만 나눠지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이렇게 해부를 해보거나 실기를 해보는 적이 있으면 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안쪽으로. 여러분들이 대흉근이나 근육을 팩토랄리스 메이저라는 근육은 여자들의 유방을 또 한번 생각할 수가 있죠. 여자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의 보형물은요, 이제 유방암 수술하거나 보형물을 성형적 이유로 목적으로 해서 그 보형물을 넣는 거는 대흉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증이 오게 됩니다. 대흉근은 또 하나, 또 심장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 체성 반응의 하나의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세적인 요소, 포스처, 자세하고 연관되는 것은 라운드 숄더, 등이 굽거나 또 목에 잘못되어 있는 거북목이나 어쨌든 안쪽으로 쏠리는 동작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요소를 해결해 줍니다. 결국 신 교수가 주장하는 대흉근의 역할이란 이렇게 봅니다. 전체의 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목을 풀어줘야 되고, 목을 풀어주기 위한 전 단계로 대흉근의 흉골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흉골은 수기의 기본 전제 조건에 먼저 풀어야 될 것이다. 또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위치적으로 보게 된다면 해부학적으로는요, 겉에 피부가 있고, 그리고 나서 흉골 안쪽에 이제 여기 흉관이라는 게 있죠. 최대 면역기관 림프, 또 이곳 뒤에 이제 심장이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 크게 판명 나지 않은 이 루게르병부터, 참 그 루게르병 진행성 그 영양증, 서서히 근육이 약화가 되면서 사람이 무력해지다가 이제 생명을 잃어가는 질환에 아직 판명은 안 났지만, 의학적 서적들이 참 많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가져 있는 게 이 흉관에 많이 포커스를 가져 있습니다. 아직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추론컨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흉관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문제는 결국 목에도 영향을 주고, 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 횡격막에 영향을 줘서 650개의 근육과 횡격막의 호른과 내장기에 영향을 줘서 전체 순환과 호흡과 또는 자생력의 에너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렇다면 우리는 면역성에 그 관여하는 하나의 포인트와 목을 풀어서 전체를 관리해주는 하나의 포인트로서 대흉근을 푼다는 것은 또 다른 수기의 첫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목에 서비컬의 밸런스적인 기능의 역할을 한다. 또는 라운드 숄더, 어깨가 안쪽으로 구부러지는, 근데 라운드 숄더 하고요, 거북목하고 좀 관점적인 요소에서는 틀리지만 관리적인 초원에서는 좀 비슷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호흡하고 연관이 된다. 대흉근이 대표적으로 호흡근이잖아요. 또 하트 어택, 심장 쪽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증상이 발현되는 내장 체성 반응의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의 이제 기시점은 쇄골지, 흉골지, 늑골지로 나눠지니까 쇄골 내측에 쇄골 내측에 2분의 1, 또 흉골에서 첫 번째, 여섯 번째 늑 연골, 또 늑골지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늑 연골에서 연결돼서 그 정지는 상완골 근두의 능선에서 얘가 연결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안 썼던 부분이 뭐냐면, 어깨의 질환에 반드시 참고하고 관리해줘야 할 근육이다. 자, 어깨의 관절 질환, 회전근개 파열도 있을 것이고, 오십견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에브스파지라고 해서 분만마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태어날 때 상완신경을 건드려서 팔이 안 올라가는 어떤 그 마비성 질환도 대흉근을 통해서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 있죠. 임상에는 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뷰티 쪽에 미용 쪽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슴이 젊을 때는 탄력이 있고 어떤 유지 상황에서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신기가 허해지면서 이제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 근육도 우리 표피 쪽, 그러니까 우리 피 이쪽을 당기면서 가슴의 승모근 라인부터 같이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슴의 크기 또한 어깨 통증도 연관이 있다는 것 하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양쪽 팔의 무게는 체중의 약 6분의 1 또는 양쪽 팔 3분의 1, 한쪽 6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중의 팔의 무게가 어깨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요, 요렇게 되는 곳이 신경이 어디냐면, 얘 또한 경추 6번에서부터 흉추 1번이 그 신경의 밸런스적인 요소를 해준다. 그러니까 경추, 그러니까 목에서 6번부터 소라식 1번, 흉추 1번까지 여기서 신경이 대흉근을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꼭 이 대흉근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결국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의사도 아니죠, 저희는. 그렇다고 의학적 수준은 의사보다 못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업에서 현재 우리가 닥치는 것들을 중에 하나가, 고객들은 저희에게 좀 더 많은 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전제 조건과, 또 고객의 상담과 얘기를 해주다 보면 의사는 아닌데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직업군이 되어야 됩니다. 심장의 문제, 협심증, 심근경색에 뭐 이런 용어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또 고객들이 나는 중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매일 먹어라는 뭐 이런 용어들을 얘기들을 현업에서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대흉근을 설명하면 심근경색의 내장 체성 반응으로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심장의 문제가 대흉근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서 여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제 웅크리게 되는 증상들이 오죠. 이제 본능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서 그렇다면 심근경색과 이런 관상동맥의 문제와 협심증에 주로 문제들은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 하나랑, 또 라운드 숄더가 된다면 이 라운드 숄더에 관여되는 주 근육을 어디로 볼까라 해서 저 신경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흉근과 팩토라리스 메이저, 그 다음에 팩토라리스 마이너 소흉근, 그 다음에 세라투스 안테리어 전거근, 그 다음에 쇄골하근, 클라비큘라 쪽. 그래서 쇄골하근과 전거근과 대흉근과 소흉근이 이렇게 움켜지게 된다면은 얘네가 라운드 숄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의 가슴과 대흉근과의 관계는 여성들의 유방은 대흉근 위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 흉관, 림프액을 혈관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굵은 림프관이라는 것은 우리 이 대흉근에 있는 흉골 라인에 있다는 것. 또 여기서 자꾸 내장 체성 반응과 체성 내장 반응 설명 예전에 했듯이, 우리가 근력이 생겨서 내장기에 압박을 해서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과 내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심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걸 내장 체성 반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흉근상에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내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요. 또 대흉근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교근이라는 근육 있죠. 여기는 안면신경과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교근은 우리가 쭉 내려서 흉쇄유돌근하고 붙습니다. 흉쇄유돌근은요 대흉근하고 붙고요. 대흉근은 복직근하고 붙어 있고요. 복직근은 추체근은 대퇴 내전근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교근, 흉쇄유돌근,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 내전근에 연관되는 하나의 그림으로써 대흉근을 잘라서 보지 말자. 대흉근 위아래랑 연결시켜주고 호흡과 연관되는 근육이고, 내장 체성 반응에 심장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얘의 지배신경은 경추 6번과 흉추 1번인데 여기에 기시점들이 정지는 상완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깨 문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까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한 정의와 이해도, 그러니까 고객한테 제일 빨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혈관에 피가 지나가고 있어요. 혈관에 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가 생깁니다. 우리가 요구르트 말고 요플레를 먹게 되면 요플레 안에는 뭐 이런 산딸기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피가 흘러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우리 이 현상을 우리는 혈전이라 부르죠. 혈전. 또는 피떡이라고도 불렀던 요즘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혈액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서 얘를 빨리 흘러가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여기에 더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여기가 아예 이렇게 막히는 현상, 우리는 이거를 색전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게 심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여기 이제 심장이 있습니다. 하트가 있고 심장으로 피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혈관 안에 피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여기가 정상적인 그 혈류량보다는 문제가 오게 되죠. 이렇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요, 이렇게 아예 다 막혀서 피가 심장으로 못 들어가서 심장의 시동이 꺼진다. 이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심근경색이든 협심증이든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 혈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얘네들의 대량적 어떤 반응들이 대흉근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수기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인터넷상으로는 이런 영상으로는 정확하게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해결되려면 일단 여러분들 혈류량의 속도를 좋아지게 만드는 게 대흉근 안에 있는 소흉근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소흉근하고 몇 개 근육을 묶어서 설명하겠지만, 대흉근 안에 있는 소흉근, 팩토라이스 마이너, 이 근육 안에는 특히 왼쪽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또 심장에 영향을 줘서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상황보다 근육이 많이 좀 짧아지게 되잖아요. 자, 아이들은요, 뼈가 자라나는 속도를 근육과 인대가 못 쫓아가니까 통증이 오는 거고, 어른은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과 인대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증상이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육이. 그러므로 인해서 나이가 되면 반드시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 정도와 최소한 관리해 줄 때 대흉근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풀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천층과 심층과 최심층에 대한 어떤 그 개념적인 요소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가 않아서 겉에 천층의 근육근을 만지면서도 그곳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모근을 만지면서 그곳이 능형근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상후고근이라고 생각을 하든지, 이 대흉근을 만지면서 지금 제가 신교수가 설명했던 팩토라이스 마이너 소흉근을 만지라고 하면 대흉근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서 안쪽으로 깊게 만져줘야지 소흉근이 연결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항상 왼쪽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수기를 하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상황적 요소가 주어진다면 왼쪽을 항상 비율적 요소로 7, 오른쪽을 3, 그래서 항상 7대3의 개념으로 왼쪽 쪽 요소의 균형적 요소를 좀 더 많이 맞춰주는 게 그게 균형적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고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왼쪽을 좀 더 만져주면 왜 당신은 이쪽은 많이 해주고 이쪽은 이렇게 해줍니까? 라는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전에 충분히 고객한테 그 현재 몸의 상태에 대한 설명과 내가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기를 푼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그냥 계속 오해의 소지에 있다는 거죠. 왜 이쪽은 하다 하고 이쪽은 하다 맞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이런 문제들, 결국 흉통, 가슴의 문제 또한 대흉근과 사각근을 풀어라. 자, 제가 공식을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사람의 몸에는 관리의 공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 어떤 그 공식적 요소로 사람을 관리해 주다 보면 그래도 내가 어떤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피부 미용 원장님들한테 신 교수는 계속 어떤 공식을 주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주입이 된다면 현업에서 본인들이 개선시켜 나갈 것이고 본인들이 한 공부에다 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꼽 위에서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서 관리를 해라. 또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야 된다. 또 하나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두근을 뜯어서 관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얼굴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많잖아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 또 귀에서 난청, 이명, 이런 모든 상황들, 사각턱, 얼굴의 균형적 요소의 틀어짐, 이게 전부 다 흉쇄유두근인데 결국 뭐냐면 배꼽이니까 흉쇄유두근, 사각근, 두피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대흉근의 문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하트 어택, 그 심장 쪽 문제에 또 우리 심장에 대한 반응인 내장 체성 반응에 드러나는 것 또한도 사각근과 두피와 흉쇄돌근을 연관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머리 쪽으로 올라간 혈액의 80%는 결국 흉쇄 유돌근을 통해서 머리로 피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흉쇄 유돌근을 여러분들 풀어줘야 되고요. 흉쇄도근은 푼다는 개념은 늘려주고 당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혈류량이 근데 제가 흉쇄돌근을 잘못 풀면 안 됩니다는 설명을 많이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또는 너무 저혈압인 사람을 갑자기 흉쇄도근을 풀어놓으면 혈류량이 너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머리 쪽이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팔다리부터 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풀어주고 늘려주고 뜯어서 풀어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문제에 또는 이 대흉근의 문제를 골고루 퍼뜨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흉골 라인의 이 백선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부분보다 건 라인을 따뜻하게 풀어주고 대흉근 늘려서 대흉근이 붙어있는 상안골도 풀어주고 또 여기에 연관되어 있었던 안에 소흉근도 풀어주고 또 전거근, 세라토스 안테리어 전거근 라인들 쇄골하고는 전체적으로 봐주면서 대흉근의 문제는 결국 목 뒤에서도 잠시 늘어나줘야 되니까 승모근부터 등 쪽도 같이 봐주는 겁니다. 대흉근은 대표적인 호흡근입니다. 그 기시점은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에서 시작해서 정지는 상완골에서 끝나고 그 지배신경은 경추 6번에서부터 흉추 1번으로서 대표적인 호흡근과 연관되며 여자들의 유방적인 요소는 대흉근 위에 있고 또 여기에 문제는 결국 심장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질환과 또 라운드 숄더의 문제랑 연관된다. 그래서 대흉근은 우리가 표피, 그러니까 피부 안쪽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근육이지만 대흉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에 소흉근까지 봐야 된다. 또 대흉근은 교근, 흉쇄돌근, 대흉근, 복직근, 추체근, 대퇴내전근하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지는 근육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공부에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도 이해하고 사실 이제 심근경색의 치료 관점인 저체온요법도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저체온요법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서 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그 심장적 문제나 또 문제가 생기면 이 고객은 이 환자는 현재 저체온요법으로 치료 중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은 정리해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살인근육학 오늘은 7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저는 빕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교수가 되기도 하고요.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립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버텨내는 자입니다. 화이팅 할까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기대하겠습니다.